주가가 무섭게 폭락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경제 위기가 곧 올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폭락은커녕 상승세도 안 꺾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주가와 집값은 경제 논리가 다르다. 대위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 서울 집값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경기 침체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것이 미중, 한일 경제전쟁 같은 대위 여건이 국내에 큰 타격을 미쳐서 국내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선반영된 것이죠. 대위 여건이 악화돼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 집값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면 주택 구입 능력이 감소해서 주택의 실수요가 감소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 실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실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5년을 보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8월 이후에 서울 집값이 50% 폭등했어요. 그 5년 내내 계속 들었던 이야기는 경기 침체, 저성장, 경기 나빠질 것 이런 말들이었지 경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실수요는 감소하는데 또 다른 수요가 있었던 거죠.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수요가 급증을 해서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지금 주가와 집값이 따로 움직이는 이유는 투기 수요 때문이죠. 투기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모여들어서 폭등을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투기 수요는커녕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왜 투기 수요가 생겼나? 그래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 투기 수요를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나?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라는 것이 심리적 요인이 워낙 커서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핵심 요인이 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양책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온갖 부양책 다 끌어다 썼죠. 그 부양책이라는 게 주택 투기자들에게 혜택 주는 거죠. 주로 세금 혜택이 크죠. 그리고 대출을 늘려서 투기자금을 공급한 거예요. 대출 늘리는 정책 수단이 금리 인하였죠. 한편으로는 세금 혜택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자금 공급하니까 주택 투기가 활활 타오른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는 폭락하는데 서울집값 상승하는 것,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아볼게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주가가 상승해서 기업 자금 조달이 증가하죠. 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또 벤처기업 신사업 하는 쪽도 돈이 들어가니까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면 경제가 좋아져요. 물론 전세기 말에 벤처 투기처럼 거품이 생기는 건 물론 예의죠. 대체로 보면 증시 호황하면 경제는 청신호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집값이 상승해요. 특히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투기 거품이 생겨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불로소득 증가해요. 다주택자라든지 강남주택 소유자들은 불로소득이 엄청 증가하죠. 집 없는 소아민 청년계층은 주거비용이 상승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가 감소해요.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다주택자, 강남주택 소유자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대단히 안 좋은 거잖아요. 한국 경제에서의 가장 시급한 과제, 가장 안 좋은 거, 이게 부의 불평등인데 당연히 노동자들은 일할 의욕 없어지죠. 기업 의욕도 없어져요. 공장 안 짓고 강남 아파트 샀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하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더 나쁜 거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고통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지방의 주택 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 고통, 박탈감 있죠. 그래서 주택 투기는 만국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격한 용어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과장이 아니죠.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실물 경제로 가면 경제가 좋아지는데 부동산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서울 주택으로만 몰려요. 만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현실이에요. 돈의 흐름을 바로잡아서 이 만국의 길 벗어나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국 경제에서의 과제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로 잡을 거냐?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이 전격 금리 인하했죠. 그 직후에 어느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부양 목적이 아니고 실물 경제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설계했다. 근데 그렇게 설계가 어떻게 설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융을 전혀 모르는 탁상 공론이죠. 돈이 부동산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실물 경제로 가 그러면 가나요? 돈의 속성이 수익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수익 나는 곳은 서울 주택밖에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 흐름을 바로 잡으려면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하에서 돈 더 풀어도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으로 안 가겠죠. 서울 집값만 더 상승시켜서 만국의 길만 더 가속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 어떻게 꺾을 거냐? 투기라는 것이 불붙기는 어렵지만 한번 불붙으면은 쉽게 안 꺼지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부양책 쓰고 집값 오르려고 엄청난 노력 퍼부었잖아요. 투기 잘 안 붙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8월에 불이 붙으니까 무섭게 타올랐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하자마자 했으면 쉽게 꺼졌을 텐데 늦었죠. 그래서 더 부작용이 있더라도 강력한 금리 인상 해야 되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주식시장 타격 받는다 이런 반대 목소리 엄청 나오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시중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 더 푸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풀어도 안 가니까. 돈 흐름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울 주택으로 가는 돈 흐름 막는 것. 그래야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금리 인상하고 달리 반대할 명분도 반대할 논리도 없잖아요. 정부가 다주택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이것만 내려놓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죠. 지금 재산세,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의 즉각 폐지해야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짚인 투기 불씨를 문재인 정부가 안 껐습니다. 투기 불씨 핵심 정책 수단이 금리와 세금 혜택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뒀어요. 계승한 거죠. 금리는 1.5%,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요. 박근혜 정부 사상 최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세금 혜택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주택자 41만 명에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특혜를 주고 있어요.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한국 멈추기 위해서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저희 방송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